다음에 등기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하나만 할게요. 206페이지 펴보세요. 등기 추정력은 생략할게요. 자, 206페이지 가시면 가등기가 하나 나올 거예요. 무슨 등기요? 자, 가등기 반대말은 본등기. 보통 등기하면 본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예요. 가등기. 자, 이중매매 공부하신 적 있죠? 자, 이중매매는 제2 매수인이 알고 샀습니다.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첫 번째 매매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요? 뭐 다 줬다고 생각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줬어요. 근데 우리 뭐 하지 않고 있다? 답이 병한테 팔았다. 그러니까 매매 먼저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등기가 중요하다. 그럼 병이 알고 샀어요. 첫 번째 매매를. 그럼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응? 알고 샀어.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 적법성, 타당성 했을 때 아까 적법성은 아까 허가, 지역, 중생, 등기. 타당성은 적극, 가담, 이중, 매매 했었잖아요. 그럼 적극 가담이 아니면 유효. 적극 가담이면 알고 샀어요. 적극 가담이에요? 적극 가담이 아니요? 아니, 알고 샀다 하고 적극 가담이 글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2 매수인이 알고 사더라도 적극 가담이 아니야. 그 뭐하다? 유효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 뭐 붙이생하지 마시고 이직 매매는 무슨 가담? 아니면 무조건 유효라고 우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멋있게 포장해가 제2 매수인이 선의 악에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무슨 가담이 아니니까. 그렇게 쓱 하는 거야. 그럼 병이 만약에 무슨 가담이 아니면 적극 가담이 아니면 이게 유효니까 등기도 유효니까 누가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주의를 먼저 갖추는 사람이 임자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갑한테. 지금 경작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경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뭐 나올 거예요? 병이 을한테. 점유, 내놔, 경작하는 거 치워. 밑에 물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소유물 반환, 소유물 방해 제거 들어오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을이 경작을 만약에 20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유, 취득, 시효. 그죠?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년 완성된 후 등기한 건지, 완성되기 전에 등기한 건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완성 전으로 또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중 문제가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를 한다면은, 을이 갑한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을이 갑한테 뺏기니까. 뭘 봐, 한 장짜리 봐보면 나오잖아요. 한 장짜리. 뭐, 그 맨 위에 채무불량 있잖아요. 맨날 보는 것도 볼수록 새로워. 바로 그게 공부란 얘기예요. 매일 보는 것도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자꾸 스스로 뭐 한다?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거. 그 용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소유자니까 을은 갑한테 따질 게 못 밖에 없어요. 이 계약이 유효했었잖아요. 뭐도 아니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퍼펙트 유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갔어. 이게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이야? 지체 불능? 어느 때 불능되는 거야? 두 번째 매매가 있을 때입니까? 얘가 등기 쳤을 때 불능입니까? 그러니까 매매할 때가 아니고 언제다?
등기가 되는 순간 이행불능이 됐죠. 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행불능은 취소할 필요가 없죠. 얘한테 이제 을은 갑한테 뭐요? 거기 채물이행, 법정 해제. 격지자 해제는 도달주의, 발신주의. 또 물어봤어 내가 지금. 아까 청락, 승락, 도도, 도발, 격지자, 승락만 발이고 나머지 격은 뭐라? 도달. 괜찮아. 언젠간 되겠지. 격지자 해제는 도달. 도달되는 순간 매매가 X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원상회복 시켜달라고 그랬지. 내가 준 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돌려받겠지. 그 다음에 이자도 붙여 받아야 되겠지. 받은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야. 하루도 더 받아야 돼.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 받고 플러스 무슨 배상. 그게 결국 손해배상밖에 안 되잖아. 등기는 누가 가져갔고. 근데 이 1억에 사서 에? 사가지고 지금 토지가 만약에 10억이면 얼마나 배가 아플까. 그죠? 이와 같은 경우 을이 이런 이중 매매의 이 더러운 꼴을 안 보려면 그 임시 가등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단 매매를 했죠. 그러면 매매하자마자 186조 등기 해달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뭐야 지금? 매매해서 뭐 계약금하고 무슨 정도? 중도금 정도 줬다면 에? 지금 본등기 요구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달라 못하니까 먼 훗날 잔금 주면 발생하는 뭐가 있을까?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고 언제다? 장래. 이 등기 청구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본등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186조 등기는 무슨 등기일 거다? 본등기가 되겠지. 그 등기는 못 해놓고 무슨 등기? 그래서 가등기. 그러니까 장래 등청을 현재 시점에서 임시로 한다.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러면 등기부상 만약에 갑구라면, 그죠? 자, 현재 갑이 소유자가 되어 있겠죠. 이 사람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 본등기가 되겠죠. 서로 기분 좋죠. 그러니까 을하고 무슨 등기를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 가등기 번호가 적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앞에 있는 이 번호를 뭐라고 적어요? 순위 번호. 무슨 번호? 그러면 가등기 순위 번호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뭐. 2번.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젠간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기식일 때는 이 여백을 꼭 남겨놨어야 되겠죠. 지금 전자식이니까 아무 때나 뜯어 붙어 잘 수 있죠. 여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뭐 할 걸 대비해서.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부동산을 병한테 이렇게 팔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살 수는 있습니다. 이 상태에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소재가 누구야? 갑이죠.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병야는 본등기죠. 본등기죠. 그럼 소재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현재 소재는 누가 아니고? 을이 아니고 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을이 본등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본등기 하러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본등기 하러 끝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 끝에 가서, 자, 하늘을 봐야 됩니까? 땅을 봐야 됩니까? 좀 하늘 좀 보고 다녀. 하늘 좀. 하늘에 뭐 있어요? 하늘에. 이 사람 순위 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이거 쓰는 거 이거. 그 제목이 뭐예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가등기 순위 번호 적어놓고 혹시 그 뒤에 물건 다른 변동이 있어도 나중에 본등기 하러 들어가죠. 본등기 순위는 뭐다? 그러면 이때 본등기 할 때 현재 소유자 병입니까? 최초해준 갑입니까? 연타는 거 아셨어요? 그럼 순위가 소급하죠? 그럼 이제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등기부상 본등기 소유자가 2명 있으면 안 되잖아. 순위가 밀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등기관 직권으로 뭐 해버려요? 말소. 그러니까 병한테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누구한테 한다? 갑에. 그래서 가등기 하는 이유가 뭐다? 그렇게 차원 낮게 놔주면 안 된다니까. 적극가담, 이중매매, 더러운 꼴 안 보려면. 그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가등기. 또는 합격하면 이 아파트 줄게. 당장 본등기 요구 못하죠. 그러니까 장래 등청 현재 시점에서 가등기 걸어놓고 그럼 순위가 적히겠지. 합격한 다음에 이제 본등기 하러 들어가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자. 이때 물건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다 가등기 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가등기 없이 그냥 186조만 보세요. 한 장짜리 등기 있죠? 등기하면 물건 변동 효과는 등기 그때부터입니까? 매매 한때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응? 당연히 등기 그때부터 아니에요. 가등기는 왜 했어요? 가등기 순위 적어 놓기 위해서 한 거지. 나중에 186조 본등기 했죠. 그럼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야? 등기 그때부터라니까. 단지 본등기 순위는 뭐다?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는 것 뿐이지. 물건 변동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등기 그때부터지. 그거 가지고 거기다 막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책에다. 그래서 여기 가등기 효력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보시면 2번에 1번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가등기 원인에 대한 적법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본등기 원인은 추정되겠죠. 임시등기는 추정 안 되겠지. 임시등기니까. 그 다음 2번 가등기는 성질상 본등기 순위 보존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격려된 때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이루어진 중간 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한 물건 변동 효력이 가등기 한때로 뭐 하는 것이 아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5글자로 압축해 드릴게. 순위만 소급. 뭐만 소급? 순위만 소급.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지요. 그러니까 가등기 왜 하죠? 아니라니까. 이중매매 더러운 꼴 안 벌려고 하는 게 무슨 등기다. 그러니까 매매에서 본등기 당장 해달라 할 수 없으니까 장래 등청을 현재 시점에서 임시로 가등기 들어가면 순위가 기재가 되죠. 그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 등기 그때부터지.
다만 뭐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아까 병 같은 경우는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냥 말소하죠. 그러니까 등기부 봤을 때 가등기가 된 부동산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가등 부동산은 뭐라고 그냥 거래 안 하는 게 낫다니까. 어차피 해봐야 뭐야 본등기 하게 되면 날라가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명의인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해야 되겠죠. 현재 소유자 병이에요. 최초해준 갑이에요. 아까 본등기 하게 되면 밑에 죽는데 그자한테 본등기 요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가등기 나오면 동그라미 2번이 포인트예요. 5글자. 자, 가등기 정도 하시고요. 다음에 동산물권 변동은 생략. 시험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211페이지 갈게요. 자, 거기 목적물 멸실의 판례가 하나 있죠. 포락이란 말 있죠. 포락은 뭐냐면 이래서 하천 옆에 밭농사 소유자로 있다가 하천이 범람해서 보통은 도로 돌아가죠. 근데 요즘 자연 기후 이상으로 그냥 하천 그냥 바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포락된 토지라고 합니다. 무슨 토지? 또 바닷가 근처에서 있다가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뭐요?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걸 포락된 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락이 되면 소유권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받으니까 다시 거기다 뭐하죠? 갔다가 흙을 퍼다가 계속 덮어가지고 다시 또 성토하는 경우도 있죠. 소유권 복귀하지 않습니다. 괜히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성토해놓으면 누구 거다? 국유입니다. 그 국가는 욕심쟁이에요. 무슨 쟁이? 성토하더라도 뭐요? 소유권이 살아 괜히 남 좋은 누구 국가 좋은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은 자주 안 나오는데 개념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적어보세요. 소멸시효. 자, 3편이죠. 채권. 2편이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나오면 채권 모두. 채권은 무조건 소멸시 대상이에요. 채권은 모두. 물건은 손 이렇게 피셔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6만. 소멸시효 3편 채권 모두 2편 물건 용만. 눈도장 찍으세요. 용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소멸시의 대상이에요. 아, 그러면 점유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소유권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죠. 담보물권도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나오면 채권 모두 물권 용만 이렇게 딱 정리해 버리세요. 소멸시효 네 글자죠. 채권 모두 물권 용만. 특히 소유권이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니까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죠. 그럼 매매계약의 등청은 채권이니까 소멸시의 대상이 되죠. 근데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됐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나오는 거야. 채권 모두 물권 용만. 그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다음 넘기시고
자, 이제 맨 위에 이제 혼동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자, 혼동. 뜻은 이렇습니다.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가면 필요 없는 권리는 소멸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한 장짜리를 보셔야 돼요. 자, 물건을 집중하세요. 물건. 자, 1번 점유권 있죠. 자, 점유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이죠.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본권 아닌 점유권은 소멸합니까? 그대로 존속합니까? 그대로 존속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표를 보고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혼동은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본권 유무 관계없이 현재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다시 8개 물건 들어가서 그렇다 한다면은 본권 들어가서 뭐 들어가서 본권 들어가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나누자. 그러면 제한물권 갖고 있던 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본권인 제한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죠. 대표적으로 6번 전세권 있죠. 을고 등기된 전세권 갖고 있던 사람이 여유가 돼가지고 그걸 사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전세권 갖고 있던 사람이 본권 전세권이 본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본권인 전세권은 존재 가치가 없죠. 그럼 전세권은 뭐 한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알고 대답했어요? 몰라서 그냥 기타 찍은 거예요? 어? 기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답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동할 때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8개 물건을 보고서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본권 아닌 1번 갖고 있던 사람이 본권 대표 2번 취득해봐야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이걸 머릿속에 제일 먼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럼 혼동은 어느 얘기예요? 본권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본권인 6번 갖고 있다가 본권 2번을 취득하면 본권 6번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전세권은 말소 소멸이야, 자동 소멸이야? 자동 소멸. 그래서 187조 기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 6번이 뭐가? 본권인 전세권이 자 밑에 8번에 제3자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6번 전세권이 제3자 병한테 저당권 목적이 붙어 있다고 합시다. 이때 6번이 2번 취득하게 되면 6번 죽이면 8번 날라가지. 부당하죠. 그렇잖아요. 이때 병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번 전세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멋있게 표현할게요. 제한 물건이 소유권 취득하면 제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죠. 그 제한 물건이 제3자의 목적인 때는 제한 물건자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제한 물건은 뭐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랬어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책을 봐야 돼. 그러니까 혼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13페이지에 4번에 1번이 먼저 제일 중요한 거예요. 4번에 1번 있죠? 네, 거기다가 A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점유권은 소유권 기타 물건과 양립이 가능하므로
점유권에 관해서는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본권 아닌 1번이 본권 들어가서 2번 취득하더라도 본권 아닌 점유권 1번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이죠. 그럼 이건 이제 본권 안에 들어가서 혼동이 일어나는 거지. 이래서요? 그러니까 거기 2번에 1번에 원칙 있죠. 에? 그게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본권 들어가서 제한물권자가 본권 대표 2번 취득하면 제한물권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외의 기억 있죠? 예외 기억 있잖아요? 제3자 보호 목적 있죠? 그게 세 번째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보통 안 보잖아요. A는. 책 순 앞에 있으니까 이게 2번부터 쭉라고 해. 소유권 제한물권 외울 필요가 뭐 있어? 이거 다 어디 안에 얘기야? 아니 본권 안에서 노는 것들 아니에요. 본권 아닌 1번이 본권 대표 2번 취득하더라도 본권 아닌 1번은 뭐 하지 않는다. 혼동은 어디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점유가 아니고 본권 3개에 들어가서 혼동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6번이 2번 취득하면 6번은 사라져야 되겠지. 근데 그 6번이 8번의 목적이 돼 있다 한다면 6번이 2번 취득하더라도 8번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2번 뭐 하지 않는다. 6번 사라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서 얘기 다 한 거야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그 밑에 니은입니다. 본인 보호 목적. 자, 여기 보세요. 그 말이 제일 힘들 거예요. 자, 토지가 있어요. 일필지. 토지가 있어요. 등기부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 자, 갑이 토지가 돈이 필요해서 이 토지를 담보 제공해서 뭐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다. 뭐 받는다? 그러면 이 대출은 15가지 계약 중 마지막 차입니다. 대출은 뭐라고요? 마지막 차. 무슨 차? 소비대차. 됐어요? 그러면 대출 해준 사람은 부동산 담보로 잡아야 되겠죠. 그걸 법률 용어로 저당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권? 그러니까 을구란에다 이런 사실을 기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을이 뭐가 있어서 채권 1억이라 합시다. 1억 있어서 뭐 설정받았다. 기재하겠죠. 그러면 저당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묻는 것도 이상해요. 본권이잖아요, 본권. 그러면 이 채권 갖고 있는 을은 본권인 저당권은 있어도 이 목적 토지를 가서 점유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을은 뭐는 있어도 아니 본권인 저당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 1번은 없다 이야기에. 그래서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당 토지를 누가 침해하게 되면 토지 반환 요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지. 방해 제거 예방은 있어도. 기억나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반환은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뭐는 있어도 아니 본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1번은 없지 않느냐. 그죠? 오직 이 사람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돈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1억 받겠다는 의지죠. 그럼 토지 담보 가치가 높아야 되겠네. 그죠? 5억짜리 토지. 얼마짜리? 그러니까 또다시 돈 필요하니까 또 갑이 다른 데서다가 대출 받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번엔 병한테 가서 받았어. 채권. 뭐 있다? 저당권 붙여놨어. 금액이 뭐야? 1억에. 그러면 이 병은 후순위죠. 앞 사람이 1억 배당 받고 남으면 그때 두 번째 들어가서 배당 받겠다. 이야기죠. 그죠? 이 사람 저명하지 않죠? 그럼 이 당시는 가치가 5억인데 갑자기 이게 이 값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죠. 해보니까 지금 1억밖에 안 돼. 가치가. 얼마나 안 된다고요? 자, 이때 1번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하기로 약속을 했어. 뭐라고요?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렇게. 누가? 을이. 그럼 가면 사라지겠죠. 이때 이 저당권은 소멸할까 그대로 존속하는 걸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소멸한다로 가정해 볼까요? 뭐 한다고? 그럼 소멸하는 거 없다는 얘기죠. 다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저당권이. 그죠? 그럼 이게 만약 살았다 가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얘가 1번이 되는 거죠. 그럼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락대금이 만약에 1억이 나왔어. 정의 저당권 경매 집어넣었어. 1억이 나왔어. 그럼 누구는 웃어요? 배당 받았으니까 웃죠. 누군 열받아? 을은 열받잖아요. 괜히 못 취득해서. 수익권 날라가고 돈도 못 받고 얘만 좋아졌잖아. 이랬어요? 이건 을한테 부당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누가 취득하면 순위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거 죽이면 얘가 순위 승진하잖아. 부당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누가 취득하면 선순위가 소유권 취득하면 죽이면 얘가 올라타기 때문에 부당하다. 안 된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런데 병이 취득하면 어떡할까 하는 얘기야. 누가요? 누가 취득했다? 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이거 죽이면 이 사람 저당권 소멸합니까? 존속합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무런 변동 없죠. 그래서 누가 취득할 때는 죽여도 좋다. 선이 취득할 때는 살려야 됩니다. 자, 손가락 2개 연습하세요. 1번, 2번, 1번 취득했습니다. 1번 죽이면 어떻게 돼? 순위 변동 생기죠. 안 돼. 그러면 2번이 취득하면 이거 죽여도 그대로 순위 1번이잖아. 됐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 분은 있어요. 저당권 3개가 있어요. 몇 개? 2번이 취득합니다. 이거 죽이면 어떻게 돼? 3번이 또 올라타지? 안 돼. 그러면 마지막 게 취득하면 이거 죽여도 관계없잖아.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은 저당권이 5개가 있어. 몇 개가 있어? 4번이 취득했어. 죽여 살려. 네, 또 죽이면 또 올라타서 안 돼. 근데 5번이 취득하면 죽여도 상관이 없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후사. 선이 취득하면 선은 모아놓고 생 살려놓고 생자, 그죠? 후가 취득하면 후는 죽여도 좋다. 사 선생 뭐다 후사. 자, 그래서 그 니은 본인 목적을 충분히 읽으셔야 돼. 아시겠어요? 이해하는 척 선생후사는 아는데 자기가 그 문장을 읽으시면서 그렇다라고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납득할 때까지 눌러 좀 있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판례 있죠? 네?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의 근저당권보다 열이 밑에 있다는 얘기죠. 아래 있는 가압류채가지가 있는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자, 근저당권은 존속입니까? 소멸합니까? 지금 근저당이 앞에 있고 가압류가 뒤에 있었지. 앞에 있는 소유권 취득했지. 이거 죽이면 또 얘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것도 보세요. 두 번째 것도.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 갖춘 임차권자. 뭘 갖췄어요? 그럼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뭘까? 어? 이 임차권이 혹시 등기될 수도 있어 없어? 전세권은 무엇으로 등기야? 2편 물권 전세권은 무엇으로 등기야? 3편 채권 차 있죠? 임대차는 원래 등기 안 해주는데 혹시 만약에 뭐가 되면 등기될 수도 있지. 자,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이게 뭐냐면 이제 외운 사람하고 이해한 사람의 특징이야. 아, 다음날은 주택임대차고 등기했으면 족보에 올라간 순간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거든. 다음날 어디서. 그래서 머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상한 데서 훅훅 튀어나오는 거야. 등기면 언제부터다? 그때부터. 주택임대차 주민등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날이 아니고 뭐다?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그 임차권 등기돼 있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근저당이 있단 말이야. 에? 그럼 앞에 있는 이 대항력 갖춘 임차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임차권 소멸하지 않아. 그러면 판례 1번, 2번은 똑같죠. 앞에 있는 분이 취득하면 죽이면 안 돼. 죽이면 밑에 게 자꾸 또 올라타잖아. 올라타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바로 뭐다? 선생. 예? 시험이 뭐가 나올지 모르지. 그러면 혼동을 갖다가 몽땅 정리하세요. 지금 본건 아닌 점유가 본건 2번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지. 혼동 들어가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죠. 네? 그럼 거기 소유권, 제한물권 섞이면 제한물권은 사라지겠지. 제한물권이 제3자의 목적이면 사라지지 않겠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을 기억해야 돼요. 소유권에 지금 1번, 2번 저당권 두 개 있지. 선이 취득하면 선은 뭐 하고? 살리고. 아래 것이 취득하면 죽여도 좋다. 무슨 후사? 선생후사.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본권 들어가서 선생후사. 이렇게 기억해버리세요. 혼동 나왔어. 혼동이 뭐라고요? 점유권은 혼동과는 관계가 없고 혼동은 본권 이야기죠. 본권 들어가서 제일 어려운 말이 뭐다? 올라타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선생후사. 그 판례 1번, 2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동 딱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네, 잠시 떠들어 가겠습니다.